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자팍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벌써 CSI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다음 주가 축제예요. 작년 축제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부디 이번에는 날씨가 좋아서 축제를 제대로 즐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우리술 청아가 저희 축제에 오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서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럼 축제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CSI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좀 더 가벼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화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학우분들이 다 아는 피카소, 반고흐 이런 화가들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학우분들이 모를 법한 화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직 나를 위한 리액션 Maybe you be my actor 입에 묻은 립 밤새까지 오는 날씨와 찰떡 State 난 매일같이 기다려 Take two 음악이 내리고서 Yeah 다음이 궁금해져 Yeah Action 우린 강을 끼고 건의로 템포가 느린 캐릭터 네모난 화면 안에 당연한 듯 깍지 끼고서 내일의 매니큐어 우아하게 걷는 뒷모습이 Oh my God 나를 제외하고선 모노톤 괜히 말을 안 해서는 아니고 미리의 구편같이 흘러가는 기분 아무리만 나도 난 네가 궁금해 Don't be afraid of the ending You always find me 이건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야 네 말에 하나하나 나는 반응하니까 Call me 말고 C number one, number two 카메라로 너만이 약간 조명을 비춰 이쁘니까 close 오직 나를 위한 reaction Maybe you be my actor 입에 묻은 립 밤새까지 오는 날씨와 찰떡 State 난 매일같이 기다려 Take two 음악이 내리고서 Yeah 다음이 궁금해져 살짝 웃어 심장이 좀 울적해 Unbalanced 이 세상의 원인 딱 네가 원할 듯 할 듯 더 가까이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pop bounce yeah 미리의 구편같이 흘러가는 기분 아무리만 나도 난 네가 궁금해 Don't be afraid of the ending You always find me 이건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야 네 말에 하나하나 나는 반응하니까 Call me 말고 C number one, number two 카메라로 너만이 약간 조명을 비춰 이쁘니까 close 오직 나를 위한 reaction Maybe you be my actor 입에 묻은 립 밤새까지 오는 날씨와 찰떡 State 난 매일같이 기다려 Take two 음악이 내리고서 Yeah 다음이 궁금해져 That's why you're all 북우기자 연술의 writer That's why you're all 북우기자 연술의 writer 오직 나를 위한 reaction Baby I will be your actor 날 보면 내 맘이 wing wing 날아가니까 생춤에도 run up 이쁘니까 close 오직 나를 위한 reaction Maybe you will be my actor 입에 묻은 립 밤새까지 오는 날씨와 찰떡 State 난 매일같이 기다려 Take two 음악이 내리고서 Yeah 다음이 궁금해져 Yeah Action
학우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화가는 바로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출신 화가로 그녀의 작품의 특징을 꼽자면 짙은 눈썹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프리다 칼로의 인생과 작품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일상 곳곳에서 그녀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죠. 심지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에서도 그녀가 나왔습니다. 이런 그녀의 일상이 어땠는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프리다라는 이름은 그녀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으로 독일어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녀의 일생은 평화롭지 못했어요. 프리다 칼로의 집안은 가난했으며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유모의 도움으로 자라났죠. 1913년 6살 때에는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가 쇠약해지는 장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1925년 18살 때 의사가 되기 위해 국립예비학교에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오른쪽 다리, 자궁을 크게 다쳐 평생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모두 그녀가 죽을 거라고만 말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녀는 침대에 누워 지낸 지 한 달쯤 되던 무렵 아버지에게 물감을 사달라고 말했고 바깥 구경을 못하니 얼굴이라도 보라며 어머니가 달아준 거울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고는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예술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그녀가 화가가 되었을 때 작품 세계의 주요 주제가 되었어요. 1929년 연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와 21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하였습니다. 당시 리베라는 유럽에서 멕시코 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유명한 화가였어요. 결혼 이후 프리다는 리베라를 내조하느라 자신의 작품을 그릴 여유가 없었죠. 1930년 벽화 제작을 의뢰받은 리베라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지만 프리다는 리베아의 그늘에 가려 항상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멕시코로 돌아온 후에는 리베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베라는 엄청난 바람둥이로 프리다가 유산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도 그녀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 프리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에게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사랑하고 연애했으며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하며 평단의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프리다는 여태까지 살면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자신의 작품에 노골적으로 녹여내며 그녀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엄청난 찬사와 혹독한 비판이 동시에 따랐지만 그녀는 결국 중요한 걸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유명인의 아내가 아닌 프리다 칼로라는 자신의 이름을요. 네, 이렇게 해서 프리다 칼로를 만나고 왔습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지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하고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알고 있어
안녕 모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화가는 우리나라 화가인 이인성입니다. 이인성은 대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화가예요. 당시 조선의 고갱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재 화가였다고 하는데요. 왜 천재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갑시다. Through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1912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인성은 오로지 조선미술전람회에 전력 투구하여 성공한 화가입니다. 대구 미술사에서 인쇄와 도안일을 하며 수채화를 배웠고 18살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처음 입선한 이후부터 마지막 해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15년간 총 33점의 작품을 출품했어요. 그가 19살이 되던 해 선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일본의 한 신문에 천재소년 이인성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죠. 이후 일본 공모전에서도 경력을 쌓아가며 명성을 이어갔어요. 이인성과 동시대의 그림을 그렸던 다른 화가들과 비교해보자면 그는 서구적 근대에서 동양적 근대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소재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조선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가 되고 있죠. 즉, 향토적 소재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화가들은 식민지 조선의 모습이나 유복한 근대 상류 계급의 모습을 표현하여 이인성이 묘사한 한국의 30년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가 사용한 향토적 소재는 일본의 패권주의 안에서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화가들은 단체를 만들고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우리만의 고유성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시도 끝에 1930년대 조선 미술계에서는 향토색이 주요 쟁점이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향토색이란 향토성이란 말과 함께 쓰이며 조선의 시골 풍경이나 생활 풍습을 다뤄 조선적인 것을 강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인성은 전람회를 통해 민족적 정취나 한국적인 풍토 및 풍물을 상징하는 소재를 많이 다룬 작품들을 내놓았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가을 어느 날이 있어요. 그는 시골과 고향의 풍물을 다루는 것이 문화예술적 유산과 전통에서 민족 고유의 특성을 찾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You could just come away with me out there where we could dream away all day. 네, 이렇게 해서 이인성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당시 그는 어두운 일제강점기 때 화가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어두움을 그림에 담기보다는 밝고 따뜻한 조선적인 것을 담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지키고자 했어요. 또 그는 쨍하고 밝은 색을 사용하며 한국 근대미술에 있어 서양의 후기 인상주의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답니다. All the little pieces of you, look how they shine above. Come away with me tonight. We'll be dreaming away there. Maybe you always breathe in me, ever in my heart. All the little pieces of you, look how they shine above.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화가는 19세기 인상파 최초의 여류 화가이자 우리에게 익숙한 마네의 뮤즈, 베르트 모리조입니다. 불과 1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화풍조는 여성들에게 직업이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시대 풍토의 최정점에 있었던 상류사회 여성들의 전업은 각 분야에서 더욱 드드러졌고 당시에는 북의 혈연 집단들의 혁명이나 다름없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베르트 모리조가 그 정점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던 여성들 중 한 명입니다. 베르트 모리조는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19세기 때 아주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나 빼어난 각풍으로 태어났으며 화가 로코코의 거장의 증손녀라는 백그라운드까지 안고서 화려하게 성장합니다. 파리의 상류층 여느 자녀들이 그랬듯 오직 교양 있는 신부감이 되기 위해 어릴 적부터 문학과 음악 그리고 발레 등의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났죠. 베르트는 그중 예술적인 열정과 재능이 범상치 않았고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대형 미술관은 직접 찾아다니며 옛 거장들의 작품을 묘사하거나 부친께서 후원했던 화가들의 작업실에서 그들의 예술혼을 체험하는가 하면 그들의 작가적 열의를 목격한 끝에 화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미술교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여성 화가에 대한 따끔한 경고를 했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녀는 몰래 농가를 빌려서 파리 살롱전에 출품할 그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림들이 살롱에 걸렸을 때 결국 걸리고 말아 뭇 남성들은 단지 여성이 그렸다는 이유로 폄하하며 마구 대들기에 바빴어요. 그녀는 이 일로 우울증까지 동반돼 여성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화가로서의 열망을 키워나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쯤 그녀의 언니가 모델을 자청하며 동생의 꿈을 키워주었고 후일 그녀의 예술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영감으로 부각됩니다. 이후 그녀는 마네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고 친분을 싹틔우며 마네의 여러 작품들 속에 모델이자 뮤즈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매우 단정한 부르주아 여성의 미덕과 지성을 갖췄기에 다른 화가들과 무리 없이 공감하면서 이들과 유대관계를 맺었는데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과 함께 19세기 인상주의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고 결국 여성이라는 장벽을 이겨낸 인상파 최초의 여류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르트 모리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세간에는 마네의 뮤즈로 더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인상주의를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위대한 멤버이며 19세기 당시 보수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인상파 최초의 여류화가로 명명된 작가였어요. 또한 그녀가 있었기에 당대 인상파 화가들은 물론 마네의 예술혼까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가 특집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프리다 칼로,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지만 조선의 고유성을 놓치지 않았던 이인성, 최초의 여류화가인 베르트 모리조까지 어떠셨나요?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CSI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채린, 기술 김다영, 진행의 이충록이었습니다.